대표 도서관입니다. 아, 의식과학, 상승과학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Right Now 루틴 시리즈, 투고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티칭의 개념들을 다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이 과학 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기초 학습들을 좀 하신 다음에 같이 함께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뚜라플로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뭘 하게 될지 모르니까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식과학 상승과학 첫 번째 편으로 우주의 2스텝, 창조의 3스텝,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 정리했는데요. 기존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좀 통합하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디언 티칭 지금 과학 사이언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리덤 티칭의 과학을 키런틱 사이언스라고 하고 탄트리 오라 티칭의 과학을 이제 플라즈마틱 사이언스, 키스마틱 형판을 다루는 거, 여긴 키론틱 형판을 다루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두가 이제 감춰진 고대의 비전이라고 했고 우리들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들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프리덤 티칭 부분입니다. 이제 세심히 보시면은 이 코드와 이제 제목들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라고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DD의 1, KDD의 2, KDD의 3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는데 유라다의 각성까지 그 다음에 KDD 2 판반 댄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이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번역하면서 또 이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가능한 건데요. 저는 뭐 공부를 하면 항상 뭘 만들어 가지고 도표나 그림으로 만드는 훈련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좀 기적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 자료를 다 정리하면서 이제 느낀 최종 완벽한 버전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느낀, 어떤 소회는 뭐냐 하면은, 야, 프리덤 티칭은 그냥 가로축 정렬의 가르침이고, 탄트리 오라 티칭은 세로축 정렬의 가르침이었구나. 이게 이제 인테그랄 브릿지, 통합형 일체형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호스팅 1, 2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의 역할이나 에피의 도서관 역할도 인테그랄 브릿지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레인보우 제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탄트리 오라 티칭 시대를 열게 된 거죠. 우리 다시 연결되는 거고요. 재진화라면 뭐냐면 지금 연결이 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옛날에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끊어졌다. 그래서 다시 연결한다. 우리 진화하고 있었는데 퇴화하게 되었다. 다시 진화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는 지금 엄청난 지금 25년 동안의 가르침들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통합하는데 정말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25년의 진리를 공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 이제 진리는 숫자에 감춰진 비밀이라든가 비유와 상징으로, 그 다음에 소리와 노래로, 그 다음에 그림과 패턴으로, 춤과 동작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코드와 숀, 만다라와 만트라, 이런 걸 통해서 진리들이 전달이 되고 빠르게 이제 익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한꺼번에 어떤 그 감각들, 사실 과학 공부하는 건 저는 감각을 깨우는 공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감각을 깨우지 않으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습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 대통합의 시대고요. 대전환의 시대인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가르침들이 다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 이제 핵심 어떤 지금 영상을 만들어가는 논조라든가 또 이제 가디언 티칭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에, 호스팅 세계 동시 호스팅을 통해서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의식과학 상승과학 편은
그러니까 재생 목록 2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챕터, 이 부분은 이 과학적인 측면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거고요.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가디언 티칭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대과학에 필요한 뭐 의학이라든가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든가 아나토미, 해부학 이런 것들, 사이콜로지, 심리학 이런 것들도 가져오면서 같이 이제 뒷받침을 하면서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과 원리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안 하면 진리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개념을 계속 빌드업해서 쌓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 원리의 플로우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퀀스적인 사고를 우리가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뜨문뜨문 보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진리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이유는 에피, 최고의 지성, 순수한 도덕성의 결정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어 공부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이 차원적인 개념에 있어서 전치사를 쓰는 거 보면, s는요, 예, 한 점을 말하고,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할 때 그 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어? 길 위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이 길 위로 가고 있는 여기에 접촉하는 면을 때는 어느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안으로 가고 있어. 안에 있어. 라고 했을 땐 in을 씁니다. 이 지금 예샤가 이번에 하면서 인투를 엄청 많이 썼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퀀스라 그럽니다. 이 to는 어디를 향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하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into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점과 평면과 입체를 정확히 구분하면서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한국은 그냥 갈게, 거기 갈게, 뭐, 안에 있어, 뭐, 대충, 우리 글로 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언어도,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일단은 한글은 너무 많이 변형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글 조작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종성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이것 때문에 완전 닫힌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하는 편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인지 평면인지 입체인지, 내가 거기로 가고 있어, 카페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at 카페.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 그럼 on 버스. 그 다음에 카페 안에 있어? in 카페. 이렇게 내가 언어를 쓸 때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하면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입체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번역을 하다 보면 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됐는데 업스텝 위로 올라간다 인스텝 그 인스텝인데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까요? 그 다음에 지금 플로우가 내려오고 있는데 다운스텝 아래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아웃스텝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서 아웃스텝해서 아웃픽처 물질화 되는 걸까요? 이런 식의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업스텝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고, 스텝만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인스텝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3차원 공간 안으로 다운스텝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아웃스텝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예, forward, 앞으로 미래로 가는 거고요. 뒤로 backward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위창은 upward, world는 이제 방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downward 이런 식으로 정확히 가로 세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브릿지가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3차원 공간에서 정확한 방향 감각과 내가 어느 입장에서 업스텝, 다운스텝 하고 있는지, 인스텝, 아웃스텝 하고 있는지, 백월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워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감각 때문에 공부가 어려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거죠, 그냥. 말이 말인 겁니다. 근데 어떠한 관점에서 듣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다르게 듣는 거죠. 내가 이 원 안에 있게 되면, 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 바깥으로 나갈 때 이걸 확장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아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밖으로. 그 다음에 내가 바깥에 있게 되면 이 밖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식의 오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시퀀스적인 사고들을 이해하는 것, 공간, 시공간에 대한 사고를 갖춰가는 것이 진리의 큰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우주의 투 스텝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혼재된 개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번역을 보고 읽어도 그런 관점이 없게 되면은 완벽한 플로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대원이 있고요. 그 의식입니다. 하나의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좌표를 정하면서 점이 됐는데 이 보면서 퀀텀을 모아가지고 이 퀀텀의 전자기력들 때문에 서로 입자들끼리 당기게 되면은 일단 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체는 최초의 의식 스파크가 그 공간을 채우는 화염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언어로 이해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처하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99%가 진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ELF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동시에 존재한다. 시간이 주는 환상은 의식의 진행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 흐르지 않는다. 루머의 루머를 여러분들이 뭐 썸네일을 통해서 과학계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의식의 진행인지 두 편의 사이언스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원, 이 그레이트 서클입니다. 그게 원포인트, 원포인트. 이거의 관계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의 관계성. 이 전체 홀리스는 하나, 원리스로 발현합니다. 그 다음에 무한, 인피니티는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게 되고, 이 전체의 영원성은 창조, 크리에이션, 하나의 창조 지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그래서 이 원은 점들의 연합입니다. 다 무수한 점들의 연합입니다. 무수한 의식들이 모여서 원을 형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식의 이제 자기 복제점, 이거는 의식의 자기 복제점이다. 그 한 점이 내려오는 거죠. 한 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의 이제 수축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 지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할 때는 다시 원으로 되돌아가는 합일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의 회귀 합일 지점이라고 하고, 오실레이션 진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확장 지점이다. 그러면 지금 대우주의 스텝 지금 두 개로 나눴는데요. 예, 수축 지점과 집중 지점, 그 다음에 확장 지점과 합일 지점, 예, 합일 지점. 그래서 자기 복제와 회귀의 확일 지점, 회귀와 합일 지점, 수축과 확장 지점. 좀 비교가 되시죠? 예, 비교가 되시면, 이제, 뭘 중심으로 한번 더 봐야 되냐면, 이 바이브레이션의 수축 지점하고 오실레이션의 확장 지점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현대과학에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바이브레이션 똑같이 이제 진동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개념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다 진동으로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 꼭 바이브레이션 진동이다 오실레이션 진동이라는 걸 붙이는 이유가 두 개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은 이제 주기적인 진동이다 떨림이다 이제 몸이 이제 떨린다 할 때 이제 주기적인 진동이다. 감동을 전기가 쫙 오를 때 느끼는 그런 거라고 하면 오실레이션은 좀 한바탕 흔들어대는 그런 동요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가디언 티칭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은 수축 진동이라고 얘기하고 오실레이션을 확장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숨을 들이쉴 때 몸이 팽창, 내가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몸 안에서 숨이 들어올 때 이 몸이 팽창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숨 들이마실 때 깊게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들이마실 때 호흡하는 방식이 숨 들이마실 때 어떻게 됩니까? 숨 들이마실 때 몸이 팽창하는 느낌과 뺄 때 몸이 수축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디언 티칭의 이제 들숨은 수축이 먼저이고 날숨이 나중입니다. 확장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대한 체험을 해가지고 지금 요가 호흡의 이제 기초 호흡들 같은 경우는 단전호흡하고 좀 비슷한 방식을 취하지만 마지막 그 승려호흡이라든가 데이아스 플로우 호흡 같은 경우는 완전히 들숨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줄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내리는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흡들이 안 되면은 지금 에피막 포인트로 끌어들여서 다시 팝하는 호흡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 호흡편은 별도로 테크닉 편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대원과 이 점은 사실 자기 복제의 동등한 관계입니다.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과 자신을 수축시킨 나. 그래서 이제 자신과 또 자신의 잠재력을 가진 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점의 나는 대원의 나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대원의 자신은 또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과정을 무한반복한다. 이거를 그래서 자기 발생적 무한반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수축 진동, 바이브레이션으로 수축하고 그래서 여기 창조 지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간다. 확장하면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유리아바디의 실체가 2016년인가요? 이때 공개가 되면서 전체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레아바디하고 이 전체를 통합하는 거 유라다 복합체, 그 다음에 주기를 유라다 주기, 그 다음에 농입파동이 이끄는 세계, 이 세 개의 정보는 모든 정보를 완결시키는 완벽한 깨달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브레이션하고 이제 확장 진동을 하는 이제 호흡법들을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수축 지점은 곧 뭐가 된다? 창조 지점이 된다. 그래서 이 에핀 무한체는 한 창조 지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무한하게 얘도 어떻게 된다? 자가 퀀텀을 새롭게 하면서 충전하면서 양자를 충전하면서 확장하고 있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다시 나오게 되고 이게 수축 지점이면서 창조 지점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주의 투스텝 배웠죠? 이게 우주의 투스텝입니다. 우주의 투스텝을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제 쓰리 스텝은 뭐냐면 지금 에핀 무한체가 이제 생겼을 때 이 바이브레이션이 3극이 복제가 일어나면서 3극 톤의 바이브레이션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개념을 몰랐을 때 우리가 에피라는 개념을 안 쓰고 트리니티 개념을 썼던 겁니다. 삼위일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개념이 너무 FA들이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이용했다 써버렸다가 부정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한다 안 한다 막 그러고 평생 싸우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런 그 에피모한체가 다시 3극을 바이브레이션 부분들을 지점을 형성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된다? 확장 진동, 오실레이션에 의해서 세 개의 판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판이 있었다. 이 판클레아 이런 뭐 판클레아부터 해서 뭐 파나콜라 퀄레타 판콜레아 저도 어렵잖아요. 협고일 정도로 이런 발음들 먼저 공부하려면 머리가 깨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그 이미지들을 공부하시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기는 가로 세로 축이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 판은 이것이 회전하는 것. 이 회전하는 것이 사실 그 입체 감각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면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입체화시켜서 공부하는 감각들을 하게 되면 좀 더 리얼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일단 회전축이 옮겨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정렬을 해 가는 과정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의 3스텝입니다. 그래서 FA 특징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창조되고 유지되고 파괴된다. 그리고 새롭게 자기네들 세상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평생 맞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파괴는 씨바의 신입니다. 핵발전소 핵융합 입자가속기 있는 데 있죠, 스위스. 거기에 세워놓은, 인도에 씨바신 데려다 놓고, 우리는 파괴할 거다. 자기네들 게이트 만들어서 통과하려고 하면서
예, 시바의 신 진리의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그래서 에피페이지를 아까 제가 3판 구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3판 구조가 도메인 영토입니다. 영토. 창조의 영토. 창조가 시작되는 이렇게 세 개의 지점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세 개의 지점도 가로, 세로 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퀘알레타도 가로, 세로 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판클레아도 가로, 세로 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 지팡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로드, 스태프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아멘티 지팡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도 내리꽂히는 거죠. 예? 우리는 막대를 준비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딱 꽂혀서 이게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평면 사방의 공부의 완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막대와 지팡이가 90도 각도로 펼쳐진다. 이 각을 펼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서 원스텝 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 점이 생기면서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안으로 모여드는 과정. 이거를 이제 여기가 리라의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라의 눈에서 열리고 닫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라의 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뚜로아 위상은 이 가운데 부분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그게 작을 때 리라고요. 클 때 뚜로아입니다. 그래서 이 위상이 둘이 셋이 되고 그 다음에 아름브라 위상이 완전히 회귀가 돼서 셋이 하나가 되는 것. 리라의 눈이 닫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A 영토의 파나콜레라, 여기 처음이죠. 1번. 그 다음에 파나코알레타, 그 다음에 판클레아. 이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색칠을 하니까 엉망이 돼가고 있네요.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서 형광펜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제가 색깔을 다르게 지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쪽 파나코알레타의 에너지가 사실 이 판클레아 우리가 있는 이쪽 우리가 한 여기쯤 있는데 이거보다 에너지가 얘가 높습니다. 얘가 더 높은데 파르티카이 표현할 때는 반대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지금 에피의 우주 구조는 지금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소 배열도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이 엘리멘탈 배열들 보시면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3고 그러니까 2, 3의 힘이 더 강한 겁니다. 사실 이 4, 5의 힘보다 우리가 지금 여기 5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엘리멘탈 배열이 다르고 이 8의 통로라고 하는 여기 888 있죠? 예, 눈이 8입니다. 이 8의 통로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8의 통로들이 이게 왜 8인지를 오늘 아시면 오늘 큰 수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엘리멘탈 배열이 뭘 만드냐면 이런 전자기력의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전자기력의 배열들을 만드는데 이 전자기력의 배열들의 파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우주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이 안의 세계를 내적이라고 하고 여기하고 이제 이 세계 영혼이라고 하고 우리가 있는 외부 창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라의 눈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리라의 눈에서 레뚜의 눈과 리뚜의 눈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 계속 겹치죠. 그래서 탄생을 한 다음에 서로를 껴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연서입니다. 사랑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강력하게 껴안으면 상승하는 거고요. 어설프게 껴안으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버스트는 힘이 약해서 찢어진 거고 스타파이어는 강력하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두 개의 구조. 이거를 이제 디아드 구조라고 합니다. 디아드 구조라고 하고 모나드 하나를 모나드, 디아드, 트리아드 이렇게 하면 모나드 나오면 1, 디아드 나오면 2, 트리아드 나오면 3.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수비하게 쓰는 용어를 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두 개의 연합에 의해서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귀의 진동 아름브라 위상이라고 한다. 예, 이제 좀 확실히 들어오시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다 그림을 분리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걸 다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위에다 없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한 개가 되다. 이런 위상전환 페이징. 그러니까 하나의 위상이 전환되는 걸 페이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자기적인 5개의 전자기적 배열, 이게 5 엘리멘털입니다. 5 엘리멘털의 전자기 배열이 이 러브장, 이 음, 바깥에 있는 ELF장을 통해서 이 위상을 통해서 퀀텀이 자가 발생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적으로 이거는 영원한 시스템이다, 무한한 시스템이다, 인피니트 시스템이다, 이터널 시스템이다. 계속 이터널을 붙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계속 퀀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확장입니다.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서 세 개의 삼극 톤이 만들어지고 삼극 톤이 안으로 끌어당겨집니다. 안으로 끌어당겨졌는데 아까 90도 각도였죠. 90도 각도였는데 얼마큼 끌어당겨지면 15도 각도 안으로 끌어당겨집니다. 그래서 15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실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뚜루아 실드가 열리면서 여기는 이게 작죠. 여기 이 부분이 작은데 커지죠. 커져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전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이 아랫부분이 되는 거겠죠. 이 아랫부분이 되면서 처음 출발했던 1번과 결합하게 돼서 다시 에피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스텝들이 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상하는데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땄습니다. 이거를 캡처를 잡으셔가지고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이구나. 그 다음에 리라의 위상과 그 다음에 뚜루아 위상과 아름브라 위상이구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눈이 열렸다 닫히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두 개가 되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이고 우주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아주 더 디테일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더 계속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을 가디언이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팔로우 하랴, 옛날 거 공부하랴 이래 힘든 거죠. 이게 뭐 끝난 다음에 가르침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어디까지 공개될지 모르죠.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5도 각도로 벌어져 있는데 파나콜레타하고 팡클레아가 45도 각도로 벌어져 있는데 이 리라의 실드가 이제 팡클레아가 먼저 각성을 합니다. 팡클레아가 먼저 각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실드가 주어진 거죠. 이 실드가 주어지면서 팡클레아가 먼저 이제 각성을 일으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과 우리가 있는 키론틱 부분과 데이아티 안쪽 이 안쪽 부분에 전자기 배열들이 정렬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슬슬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팡클레아 각성입니다. 팡클레아가 먼저 각성을 하면서 우리 외부 창조기하고 내부 창조기하고 서로 우리 이제 합치자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리라실드의 각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팡클레아의 각성이 그런 의미입니다. 각자 따로 놀다가 이제 내부 창조기랑 합쳐질 거야 이런 메시지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코알레타 이제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먼저 팡클레아가 각성을 했으면 따라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뚜라실드에 의해서 파라코알레타도 다시 전자기 배열을 정렬을 하면서 이제 합의를 하고 이렇게 디아드 합의를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뚜라실드는 파라코알레타의 각성을 개시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판판 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춤추기 시작한 걸 판판 댄스. 이건 팡클레아 각성, 여기는 판판 댄스. 판판 댄스가 이제 3판으로 완성되는 거죠. 트리니티로 완성될 때 이 세 개의 판이 플로우가 3방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개의 방향을 다 통합하기 때문에 세 개의 방향을 다 통합하죠. 3방향 플로우를 열게 되고 이게 트루아실드 코드를 통해서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트루아 플로우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크리스탈 브릿지웨이 통로, 팔들의 통로를 통해서 900년 동안 이 개방 주기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300년에 한 번 환생을 한다는데 3번 안에 이제 끝내야 되는 게임입니다. 끝내야 되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상 주기는 이런 15차원 파동의 영역들, 이제 왜 15가 생기는지도 우리가 이제 숫자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8 먼저 하고 그다음에 15 왜 생기는지. 5개 엘리멘탈 배열이 이게 EM은
마그네틱 약자입니다. EM 전자기적 배열이 모든 우리의 살고 있는 전자기적인 기반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 핵심 암호화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엘리멘털 배열 자체가. 엘리멘털 배열 공부하는 것이 그냥 제가 이게 엘리멘탈 코맨드 사령부 공부하는 게 다구나, 오원소 공부하는 게 다구나,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열이, 어, 이런 핵심 암호화를 갖고 있고, 1 배열이 이게 에테르 엘리멘탈입니다. 첫 번째 대빵인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 3, 4, 5, 지수풍화, 이 네 개 엘리멘탈은, 어, 얘가 핵심어를 다 전달하고 얘는 아웃스텝된 버전이다. 그러니까 판판은 이 엘리멘탈 1의 아웃스텝된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5개 엘리멘탈 배열 암호화는 여기 나왔네요. 7 플러스 1 영원한 썬들이 현현하는 기본 방사 프로그램이다. 말들이 어렵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쉽습니다. 7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하나의 판 구조에 3일체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판 구조에 삼위일체가 있고 이 삼위일체 구조가 하나로 연합하죠. 하나로 연합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3, 3을 더한 것을 6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7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까지 포함하는 기존의 3과 예,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해가지고 3, 3, 6, 7 모두를 통합한 숫자가 8입니다. 그래서 8개의 세포, 8개의 기억 결정, 뭐 팔들의 통로, K 플러스 8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태양입니다. 선입니다. 응? 여러분들 왜 팔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다다음 세 번째 강의로 지금 크리스탈 스파이럴 준비할 때 이 옥탄트 공부하게 되면 팔들 공부는 다 끝나는 겁니다. 이 팔들을 만드는 걸 모나드 코어라고 합니다. 모나드 코어. 이거를 만들면 이 안에 또 중심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8은 33 플러스 336이고 617이고 7 플러스 1이 8이다. 그러니까 8 나오면 다 이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15차원의 8이 중심일까요? 8이 15를 나누면은 7.5인데 그렇죠? 7.5인데 8에 있다는 겁니다. 8을 의미하는 숫자. 그래서 8차원. 그래서 지금 그 에피모한체를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YTN에서 트란티아 파동이 이제 초시간 파동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판 구조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확장을 하겠죠? 예, 확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축 진동으로 들어오면 확장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요 새로운 요 중간 요 네모 여기를 트란틴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물질이 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최초 통로이면서 최종으로 빠져나가는 최종 통로입니다. 그래서 트란틴 윈도우가 중요한 거고 이게 우리 이제 14차크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머리 위에서 계속 이제 에너지 쉴드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지금 이렇게 더워지는 올여름 덥고 지금 여름같이 오늘도 덥는데요. 이 더위가 이어지는 게 여러분들 화염의 연속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면 좀 더 얼스싱크가 좀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얼스싱크를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라고 하고 있고 이 FAI 영역에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스모 버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하고 유니버스 합쳐가지고 코스모 버스라고 하는데 이 대우주에서의 가드가 교체가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에피 무한체가 에피 인피니텀이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귀 파동은 어떻게 되느냐? 이 중심에서 다시 YK를 거쳐서 유리아 바디까지 올라간다. 첫 번째는 또 여긴 7입니다. 여기 7까지 발급구 정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높은 천국까지 해가지고 여기도 15차원의 레이어가 있는 거죠. 왜 영체도 15층이고 암흑물질 체도 15링이고 우리 타임 매트릭스도 15차원이고 유레아 바디도 15레이어로 되어 있네요. 대단한 수이죠. 15. 그러면 이렇게 여기 다 봤나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시면
한꺼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축 진동을 통해서 한 점을, 이게 시간 파동의 힘입니다. 한 점을 형성하고 다시 외곽을 통해 가지고 확장 진동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시간 파동에 의해서 아웃플로우를 받고 그다음에 회귀하는 다시 백플로우를 일으키고, 백플로우의 양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의식의 레벨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오로라 플랫폼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오로라 플랫폼들은 지금은 우리가 다차원 의식들이 섞여 살아서 힘든 건데, 같은 의식들끼리 뭉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해되셨죠? 에피의 의식장, 유리 아바디, 그 다음에 무한체, 이렇게 여기 이게 축이 이 부분은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바이브레이션 수축 진동과 창조 지점, 이 앞에 나왔던 얘기고, 지금 다시 보시라고 제가 또 그렸나 봅니다. 삼극 톤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바깥으로 오실레이션들이 일어나고, 중간에 트란틴 윈도우와 이 첫 번째 최종 통로, 여기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에페아 통로, 여러분들이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팔들의 통로를 통해서 3방향 플로우가 연결이 된다. 이게 3방향 플로우. 그리고 이제 아야 페이징으로 들어가면, 제가 에피 페이징, 아야 페이징, 파르티카이 페이징 다 똑같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론 지점이 라즈나에 있는데, 이 라즈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라즈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즈나 지점에 영체가 들어와서, 의식이 들어와서 한 점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극성의 분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양극성 왜곡된 그 시험에 걸려 가지고. 그럼 이제 파르티카의 페이징도 마찬가지예요. 입자 단위에서도 지금 중심에서, 여기 의식의 포인트, 이게 파르티카 최초 근본 입자죠. 이게 입자가 만들어지면 파르티쿰과 파르티케이로 만들어지고, 요건 지금 에너지가 두 배다. 지금 똑같이 그려져 있지만 잘못 그려진 거예요. 두 배로 크게 그려야 되고요. 여긴 끝없이 전자기 파동들을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우주라고 하면 여기를 평행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평행 우주는 우리보다 두 배가 전기가 많은, 전자기력을 많은 거를 말하는데, 여기가 지금 추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93년에? 예, 3년에. 그래서 2003년에, 우리 태양이 죽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XA 톤 라인, A톤 라인이 여기 있다면 B톤 라인이 여기 있고, B톤 라인에서 A톤 라인을 들어와서 우리 에너지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끊어졌으니 우리는 완전히 지옥불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자기적 성향의 여성 파르티쿰, 전기적 성향의 남성 파르티케이,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파르티카의 격자가 모여서 키론들이 모여서, 격자의 키론들이 모여가지고 이 에너지 소통 라인, 소용돌이 스파이럴의 에너지 라인들을 만드는 걸 야늄 플로우라고 하고 머카바라고 한다.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공부했던 부분들 종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적 성향의 물질 우주와 정기적 성향의 반물질 평행 우주가, ARPS가 이제 90도 각도로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눈에 띄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영혼들에게 90도 이상으로 인해서 서로가 경험이 종료될 때까지 발견되지 않지만, 12 가능성자가 벡터 라인에서 공부를 끝나게 되면은 상승하기 위해서 이런 게이트들을 열고 위상 잠금들이 해제가 되면서 윈도우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몸이 변형을 통해서 이 시공간을 이동하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변형의, 그러니까 파르티카의 페이징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핵심적인 구조인지, 아주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원과 한 점의 관계, 그게 여러분들 유레아바디와 에피무한체의 관계, 그 다음에 에피무한체와 나하고의 관계, 그 유카타리스타 바디는 우리 빛의 구조죠. 빛의 카타라, 제일 왕 대빵 카타라. 유카타리스타 바디와 나, 그 다음에 아야 싱그런과 나, 대우주와 나, 우리를 소우주라고 하는데, 이 소우주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그레이트 서클과 이 원포인트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 않으면은
헛소리하게 되니는 그 4차원 건달 간다르바 도인이 되는 겁니다. 간다르바 도인 되지 마시고 4차원의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은 4차원의 간다르바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원은 한 점이 되고 한 점은 다시 대원이 된다. 이 관계성. 그다음에 전체는 하나가 되고 하나는 전체가 된다. 신근원의 자녀는 다시 신근원이 된다. 이 관계성을 명확히 하는 게 이제 신근원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복제의 동등한 관계예요. 자기 복제 나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체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의식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지점이 형성이 돼 버리면 3스텝을 통해 가지고 의식을 확장된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장해서 진화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발생적 무한반복 시스템. 우리는 계속 의식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중단될 수 없는 우주적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강착한다, 내가 호흡을 통해서 뭐 에너지를 한다, 이것이 의미가 뭐냐면, 의식의 확장입니다. 의식의 확장. 근데 호흡을 통해서 내가 주파수만 땡긴다 했지, 그 주파수가, 의식이라는 개념이 없게 되면, 의식 각성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주파수가 의식이라는 게. 대원의 의식은 한 점에서 나왔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의 의식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창조 세계를 펼치기 때문에 이 의식의 집중 지점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엄청나게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내가 완벽하게 순수한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창조 세계가 펼친다. 이게 지금 유에이지들이 뭐 생각하는 대로 창조를 한다, 끌어당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진실입니다, 이게.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상태에 집중을 하게 되면, FA의, 아젠다에 끌려가게 되고, 에너지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되어야만이, 나는 유레아 바디다. 나는 에피모한체다. 나는 유카타르스타 바디다. 나는 아예 싱그러이다. 나는 대우주다. 나는 이것이다. 이걸 I'm this I am. 이거를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이 없으니까 선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형판 재프로그래밍 선언을 하라라고 그렇게 프리덤 티칭 전반에 걸쳐서 말 똑바로 하라. 선언 먼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 리스테이트먼트 진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죠. 되게 의심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의심 없이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구나 해가지고 강력한 IM 선언들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의 성광이 온이 들어왔습니다. 의식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뭔가를 알았을 때 정말 공부는 그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몰아쳐서 해야 됩니다. 화염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꺼지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상태에서 꺼지는 거야.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식의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제로 포인트, 스틸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이것을 유지하는 게 어떤 건지, 의식을 얘기할 때 그 안에 내가 스탠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레인보우 리버 재연결 제지나 에피의 도서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퀀텀 점프 기간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너무 3년이 9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촉박하게 저도 시작을 8월 8일 날 막 오로라 화염 하면서 막 어떻게 됐습니까? 8월 29일 날 라멘티 화염하고 9월 9일 오늘이 며칠이죠? 10일 딱 한 달이 걸렸네요. 한 달 동안 정말 이 정신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러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플라즈마 바디 칩을 경험하라는 얘기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스핀이 퀀텀이 여기 강착이 되고 실드가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스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핀 회전감, 실드 회전감을 느끼게 되고 이 회전감이 사실 이 개인의 버블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 실드를 묶어버리는 거, 이거를 하겠다는 그림으로 제가 이걸 그린 거거든요. 집단으로 묶이지 않으면 개인은 공격받고 깨지기 쉽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호스트마스터 시리즈가 이제 그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마드라 코드가
왜 여기에 호스트마스터즈의 상징으로 들어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랬구나. 아멘티 한다는 게 이거구나. 예? 이거는 프리덤 티칭 때 나왔던 마드라 코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에카샤 있죠? 그 다음에 아름브라 있습니다. 아름브라 센터는 3인데요. 아름브라 센터는 차크라 3이고, 우리가 크리스트 심장이라고 하는 데는 차크라 4였습니다. 에카샤는 쇄골 아래에 있습니다. 쇄골에 있는데, 지금 에필말 심장은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 가슴에서 다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지금 아드라나가 14차크라입니다. 트란티 윈도에 있는데, 그 다음에 마드라는 13차크라, 지구 4개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지금 이쪽으로, 그 레이어도 다 지금 정화를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을 통해서, 슈퍼 마스터, 호스트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가디언들이 전체 지구장의 에너지들을 정화를 하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인들이 다 열리게 되고, 지금 라즈나 부분은, 또 우리 앞으로 하겠지만은 되게 중요합니다. 라즈나 부분은. 그래서 이 봉인들이 해제가 되면서 에너지 플로우들이 다 연합을 한다. 그래서 프리덤 티칭 빛 형판과 암흑물질 형판과 그 이전의 모든 형판들이 다 연합을 하고 회복이 되고 다시 모든 전류를 흐르게 되는 상태. 지금 이 마드라 아드라나 코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아름다운데요. 이곳이 연합했을 때 아파드라 아파레야 코드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너무 궁금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FA 도서관 패밀리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의식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의식 패밀리. 에피 의식에 접속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엘프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프가 엘프가 돼서 지금 그 오로라 플랫폼들 보면은 다 커뮤니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어떤 단체 뭐 이런 겁니다. 의식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단체, 종교, 종파. 그러니까 오로라 플랫폼마다 커뮤니언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보시면 지금 재밌는 게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아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니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이제 숫자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를 상징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제 공부하면서 2, 3, 3, 2. 야, 이거는 다 끝이고, 이거는 시작의 숫자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밀번호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 안 쓰니까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 숫자 외우는 게 굉장히 되게 많습니다. 지금 8 해야지, 15 공부해야지. 그리고 이제 동시자 연합할 때 보면 우리가 12 동시자로 들어왔다가 이제 144, 그 다음에 다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1728, 자, 3밀도에서, 그 다음에 2073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뇌가 한계가 있어 못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자들이 연합해 가는데 이 숫자를 외우려고 제가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제 매일 변호 쓰고 막 이러는 거. 지금 오로라 연습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317년 갑니다. 오로라 플랫폼 1. 그 다음에 2617년 가고, 그 다음에 2917년, 300년 시점 빠져. 그 다음에 우르스타 아다시 사원 3033 갑니다. 그 다음에 결정도시 우리 차원간 그 소통을 위한 진보센터 가디언들이 있는 6720이죠.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 목표인데, 가는 게 목표인데, 이거 숫자 외우기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제안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317 우리가 동물도시로 지금, 프라즈마 투사 여행을 하고 있는데, 2317 후원해주세요. 2317원을 후원하기 싫으면, 너무 민망하시면, 여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23,100, 얼마죠? 23,170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시자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120원, 1200원 그러니까 뭐 12,000원, 13만 4천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공 붙여가지고 더 능력 있으시면 더 붙이셔도 됩니다. 이게 붙이시면서 계속 강의 들으시면 슈퍼챗으로 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 하면서 이게 돈 보내주시는 거 보고, 야, 접수하셨구나. 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 때문에 기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우리 젊은 친구들 돈 없어가지고 뭐 후원 안 하고 여기저기 들어갈 거 많고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면 그러니까 2317 이렇게 후원하십시오. 2317. 이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지금 2,500만 명이 일본을 갔다는데 세상에 5천만 명 중에 반이 갔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안 간 반 중에. 예? 돈 한 번 내고 외국 나갔다면 몇백에서들 몇천만 원씩 들고 안 들었다 해도 뭐 1, 200씩 깨지는 건 수월한데 그래서 경기들이 엄청 어려운데 어쩌고 이렇게 외국 여행들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는 2317, 261, 2617, 2917 이런 식으로 환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예, 좀 능력 되시거나 뭐 민망하시면 공 하나 더 붙이시고요. 예, 이렇게 하여튼 상승과학편 시작을 하고요. 상승과학편은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예, 2편 차원의 저주로 돌아올 테니까 이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